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양간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간호에서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식이 종류나 특히 위관 삽입이나 위관 영양에 대해서 최근에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위관 삽입이나 위관 영양은 핵심 기본 간호술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이제 국가고시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혹시나 이제 더 정확한 걸 원하시면은 핵심 기본 간호술을 꼭 찾아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식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식이의 종류는 이제 병원 실습에서 보셨겠지만 MPO 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리퀴드를 먹는 사람도 있고 소프트 아니면 레귤러 다이어트를 먹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게 식이의 종류예요. 그죠? 자, 어떤 환자가 어떤 식이가 필요한지를 기본적으로도 아셔야 되고 어떤 식이를 연식이라고 하는지 어떤 식이를 유동식이라고 하는지도 아셔야겠죠. 자, 먼저 연식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일반식부터 보셔야죠. 일반식은 레귤러 다이어트, RD 혹은 노멀 레귤러 다이어트라고 해서 NRD라고 하기도 해요. 자, 구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입원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가 NRD입니다. 연식은 그거보다 좀 부드러운 거죠. 죽을 생각하시면 되죠. 씹히는 질감이 부드러운 음식을 포함하고요. 일반식과 같이 충분한 열량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 소화 능력이 좋지 않은 대상자이거나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대상자 혹은 실내 온도에서 액체이거나 액화되는 음식의 형태를 우리가 연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동식에는 전유동식과 맑은 유동식이 있어요. 전유동식은 좀 더 연식에 가까운 것이죠. 수술 후 회복기 환자. 고형식품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에게 처방이 되고요. 쉽게 흡수되고 상온에서 액체로 되는 식품, 미음식, 요즘에 이제 캔 종류로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일 6회 이상 급식을 해야 되고요. 3, 4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좀 더 영양액이 농축된 유동식을 좀 처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맑은 유동식은 그냥 물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술 전후. 자, 그 특성을 기억을 하세요. 조직의 수분 공급이나 환자의 갈증 해소가 목적인 게 맑은 유동식입니다.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아서 최소의 잔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 연한 보리차, 맑은 육즙, 채로 거른 과즙 이런 것들이 맑은 유동식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처방식들이 있겠죠. 당뇨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균형을 잡고 어떤 칼로리를 딱 지정해 놓은 게 당뇨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 저지방식은 말 그대로 지방을 제한한 음식이죠. 그죠? 고지혈증이나 지방 흡수 불량증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 될 테고요. 특히 이제 지방도 포화지방을 많이 제한을 하겠죠. 그 다음 저단백식은 단백을 제한을 한 거예요. 간성 뇌병변, 우리 흔히 간성 혼수라고 하는 거, 신부전이 있을 때 단백을 좀 제한하는 식사. 그리고 저나트륨 식사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거나 부종이 있을 때 우리가 저염식, 저나트륨식을 권장을 하죠. 자, 저섬유식. 보통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는 섬유소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설사를 하는 환자는 저섬유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분변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섬유질을 제한한 식사인데요. 개실염에 급성기거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어서 계속 설사를 한다거나 결장염이 있으면 그 장에 너무 찌꺼기가 많으면 장이 계속 자극이 되니까 이 저섬유식을 좀 권장을 합니다. 다음 저잔사식. 찌꺼기를 가능한 적게 남기는 거죠. 섬유질 유당을 제외한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장의 수술 전후에 보통 처방을 하고요. 급성 설사나 국소적 장염이 있을 때도 저잔사식이 찌꺼기가 적은 식이다. 그래서 뭐를 제한한다고요? 섬유소와 유당을 제한합니다. 자, 고단백식. 보통 질환이 있어서 잘 먹어야 되는 환자는 보통 고단백식을 섭취를 하게 하죠.